여사님, 3개월 후에 드디어 정직원이 되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 한 여사님, 이거 맞지? 님 드세요? 남에다 이렇게 연장하시면 힘들긴요. 어차피 마트 일인데요, 뭐.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죠. 큰일 났어요. 빨리 나와봐요. 하루아침에 떨어진 해고 통보. 저 일해야 돼요. 이거 부당할 거예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이대론 포기할 수 없는 일. 계약직이 안만 카드 목숨이라 이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파업이요. 파업이요? 그래도 협상에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있으면 진짜 떨어지겠지. 아줌마들이 해봤자지 뭐.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마는 삶의 또 다른 이면. 잔혹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슬프고도 아픈 우리 이웃들의 저희가 이야기.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희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텅 빈 희망을 싣고 뜨겁게 달리는 영화 카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한 여사님께서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왕이다. 회사가 살아야. 매일 같은 구호로 시작되는 한 대형마트의 하루. 그곳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꿈이 있었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를 버는 선희, 그리고 싱글맘 혜미. 93,500원입니다. 하지만 계산원 일은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도둑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고객님. 지금 어디다 함부로 손을 대? 아 지금 나 째려보는 거야? 죄송합니다. 고객 서비스란 명분 앞에 늘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 자리. 한 여사님. 예? 안 힘드세요? 혜미는 이 일에 사명감을 갖는 선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다들 잠깐 나가 계세요. 이 여자였나? 게다가 오늘 혜미의 일지는 더욱 안 좋습니다. 손님은 과도한 사과를 요구하죠.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다반사. 그런데 요즘 아웃소싱이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 분명 그거를 왜 당신이 걱정합니까? 그리고 얼마 뒤 직원들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3개월 뒤 정규직 전환을 앞둔 선희는 갑작스러운 해고에 머릿속이 새하얘지죠. 최 과장님 이거 뭐예요? 회사가 하루아침에 말을 바꾼 건데요. 반대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전 정직원 시켜준다고 약속했었잖아요. 일단 불안한 마음에 대책 마련에 나선 사람들.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해요. 나 이게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예요. 하지만 회사는 협상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죠.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 뭐가 있는데? 파업이요. 파업이요? 해고 통보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최후의 방법을 선택한 건데요. 하지만 회사도 그대로 보고만 있진 않습니다. 자, 세명씩. 아르바이트생을 투입. 어떻게든 파업을 막아보려 하죠.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회사. 그렇게 그녀들이 넘어야 할 산은 높고도 험하기만 합니다. 영화는 한국 상업 영화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는데요.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더 큰 화제를 모았죠. 불법 점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작품. 하지만 할리우드 대작에 밀려 잠시 그 열기가 주춤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영화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불법은 회사가 먼저 저질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 영화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악으로 깡으로 임한 여배우들의 연기 톤 때문이죠. 부당함에 맞서는 여성들의 처절함을 표현하기 위해 여배우란 사실을 잊은 채 촬영에 임했다는 그녀들. 엄마, 죄 지은 거 아니야. 혹한의 추위 앞에서 몸이 얼어붙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물러섬 없이 한 번 더를 외쳤다는 강심장. 형 지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게 뭔 상관인데. 하지만 촬영은 처음부터 난항을 겪어야 했죠. 장소 대여가 불가능해지자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차선책. 경기도의 한 물류 창고를 빌려 마트처럼 꾸몄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현실감을 더했는데요. 덕분에 관객들의 몰입감은 높아졌고 영화의 메시지는 더욱 분명해졌죠. 야, 그만하고 옆으로 빠져. 아니 벌써? 빠지라고. 한편 파업이 계속되자 조치를 취하는 회사. 공권력을 끌어들여 파업 노조를 해산시키려 하는데요. 제대로 된 협상 한 번 없이 또다시 모든 걸 무마시키려는 사측의 처사에 그들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청소원으로 오랜 시간 일했던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는데요. 그렇게 파업도 실패로 끝이 납니다.
병문안 왔다. 그리고 강 대리는 뜻밖의 이야기를 전하죠. 마트 매각돼요. 계약직들은 용역으로 바꾸고 정규직들은 연봉 계약직으로 돌려서 팔아 남기려는 게 회사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합치는 게 어때요? 회사의 야비한 꼼수를 저지하기 위해 한마음이 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의 규모가 커진 만큼 회사도 그들의 이야기를 이대로 무시할 수만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회사는 노조와 성실히 협상하고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도 희망이 점점 보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회사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을 신경 씁니다. 뭐야? 계약 기간이 남은 23명을 복직시킨대. 직원 중 일부만을 복직시키겠다는 것. 지금 복직 안 하면 난 가족들 사이에서 완전 죄인이야. 몸도 다 깨고. 회사는 소수의 노조원들을 복직시킴으로써 이들의 조직을 와해시켜보겠다는 건데요. 어여 들어가라고 해. 그동안 우리 누구는 복직하고 누구는 복직 못하고 이렇게 되려고 싸웠던 건 아니라는 거죠. 다 까놓고 말해서 집에서 돈 벌어 오라고 나는 난리야. 이런 회사의 처사는 예상대로 노조의 분열을 만듭니다. 부분적으로나마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듯했던 회사. 하지만 그건 그저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또 한 번 힘으로 직원들의 간절한 바람을 꺾어버리려 하죠. 그리고 혜미의 아들이 크게 다치고 맙니다. 돈 앞에 인간이 짓밟히는 사회. 엄마가 며칠 집에 못 올 거야. 과연 이들의 소박한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희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 나라면 꿈도 못 본 일을 네 덕분에 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외면하고 있을 불편한 우리의 자화상. 영화 카트입니다. 영화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불법은 회사가 먼저 저질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 영화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악으로 깡으로 임한 여배우들의 연기 톤 때문이죠. 부당함에 맞서는 여성들의 처절함을 표현하기 위해 여배우란 사실을 잊은 채 촬영에 임했다는 그녀들. 엄마, 죄 지은 거 아니야. 혹한의 추위 앞에서 몸이 얼어붙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물러섬 없이 한 번 더를 외쳤다는 강심장. 형 지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게 뭔 상관인데. 하지만 촬영은 처음부터 난항을 겪어야 했죠. 장소 대여가 불가능해지자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차선책. 경기도의 한 물류 창고를 빌려 마트처럼 꾸몄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현실감을 더했는데요. 덕분에 관객들의 몰입감은 높아졌고 영화의 메시지는 더욱 분명해졌죠. 야야 그만하고 옆으로 빠져. 나 벌써 빠지라고. 한편 파업이 계속되자 조치를 취하는 회사. 공권력을 끌어들여 파업 노조를 해산시키려 하는데요. 제대로 된 협상 한 번 없이 또다시 모든 걸 무마시키려는 사측의 처사에 그들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청소원으로 오랜 시간 일했던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는데요. 그렇게 파업도 실패로 끝이 납니다. 병문안 왔다. 그리고 강 대리는 뜻밖의 이야기를 전하죠. 마트 매각돼요. 계약직들은 용역으로 바꾸고 정규직들은 연봉 계약직으로 돌려서 팔아 남기려는 게 회사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합치는 게 어때요? 회사의 야비한 꼼수를 저지하기 위해 한마음이 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의 규모가 커진 만큼 회사도 그들의 이야기를 이대로 무시할 수만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회사는 노조와 성실히 협상하고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도 희망이 점점 보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회사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을 신경 씁니다. 뭐야? 계약 기간이 남은 23명을 복직시킨대. 직원 중 일부만을 복직시키겠다는 것. 지금 복직 안 하면 난 가족들 사이에서 완전 죄인이야. 몸도 다 깨고. 회사는 소수의 노조원들을 복직시킴으로써 이들의 조직을 와해시켜. 한 여사님께서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왕이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매일 같은 구호로 시작되는 한 대형마트의 하루. 그곳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꿈이 있었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를 버는 선희, 그리고 싱글맘 혜미. 93,500원입니다. 하지만 계산원 일은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도둑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고객님. 지금 어디다 함부로 손을 대? 아, 지금 나 째려보는 거야? 죄송합니다. 고객 서비스란 명분 앞에 늘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 자리. 안 회사님. 예? 안 힘드세요? 혜미는 이 일에 사명감을 갖는 선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다들 잠깐 나가 계세요. 이 여자 임마? 게다가 오늘 혜미의 일지는 더욱 안 좋습니다. 손님은 과도한 사과를 요구하죠.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다반사. 그런데 요즘 아웃소싱이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네, 말씀주셔 죄송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 분명 그거를 왜 당신이 걱정합니까? 그리고 얼마 뒤 직원들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3개월 뒤 정규직 전환을 앞둔 선희는 갑작스러운 해고에 머릿속이 새하얘지죠. 최 과장님 이거 뭐예요? 회사가 하루아침에 말을 바꾼 건데요. 반대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전 정직원 시켜준다고 약속했었잖아요. 일단 불안한 마음에 대책 마련에 나선 사람들.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해요. 자, 이게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예요. 하지만 회사는 협상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죠.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 뭐가 있는데? 파업이요. 파업이요? 해고 통보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최후의 방법을 선택한 건데요. 하지만 회사도 그대로 보고만 있진 않습니다. 자, 3명씩. 아르바이트생을 투입. 어떻게든 파업을 막아보려 하죠.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회사. 그렇게 그녀들이 넘어야 할 산은 높고도 험하기만 합니다. 영화는 한국 상업 영화 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는데요.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더 큰 화제를 모았죠. 불법 점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작품. 하지만 할리우드 대작에 밀려 잠시 그 열기가 주춤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한선희 여사님, 3개월 후에 드디어 정직원이 되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 여사님. 안 힘드세요? 날마다 그렇게 연장하시면. 힘들긴요. 어차피 마트 일인데요.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죠. 큰일 났어요. 빨리 나와봐요. 하루아침에 떨어진 해고 통보. 저 일해야 돼요. 이거 부당할 거예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이대론 포기할 수 없는 일. 계약직이 안만 팔은 목숨이라도 이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파업이요. 파업이요? 그래도 협상에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있으면 진짜 떨어지겠지. 아줌마들이 해왔자지 뭐.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마는 삶의 또 다른 이면. 잔혹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슬프고도 아픈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희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텅 빈 희망을 싣고 뜨겁게 달리는 영화 카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